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임철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고혈압 잡는 식단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서 고혈압의 식이요법과 관련한 소주제는 크게 이제 세 가지였죠. 1번, 소금 섭취를 줄여라. 2번, 술을 줄이고 끊을 수 있으면 더 좋다. 3번, 오늘 할 건강한 식사를 하라 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다뤄보았던 두 가지 주제 리마인드 하시고 여기 오늘은 고혈압 식단에서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단, 그 중에서도 DASH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식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교과서에서 고혈압 잡는 식단은 크게 DASH, 채식인 비건식, 지중해 식단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영양학적으로 빠짐없이 균형 잡혀 있으면서도 미국 심장학회, 대한심장학회, 미국립보건원 교과서 등에서 고혈압 치료로 빠짐없이 추천하고 있고, 대한고혈압학회 기준으로 권고 등급이 가장 높은 클래스 1, 근거 기준이 가장 높은 A일 정도로 고혈압 식단의 끝판왕이 바로 DASH이기 때문에 DASH에 대해서 깊이 있게 소개해 드려 합니다. DASH는 이제 너무나도 좋아하는 식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떨어뜨려주고, 체중을 줄여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중성지방 줄여주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높여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성인병 3종 세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모두 도움이 되고 체중까지 줄여준다. 엄청난 식단입니다. 즉 장수의 비결입니다. 영양소별 식단 구성에 대해서 또 다뤄볼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짧은 영상 좋아하는데 오늘 영상은 조금 길 수 있지만 끝까지 빠짐없이 시청하셔야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시간 없다. 빨리 가봅시다. 뿅!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몸에 좋은 거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몸에 좋다 하면 산에 가서 막 뱀 잡아먹고 곰 쓸개까지 끊어서 먹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료실에서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혈압에 뭐가 좋다 하던데 그거 많이 먹으면 고혈압 도움되냐? 제가 경주에서 공중보건의사 할 때였으니까 한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종합편성 채널에 돼지감자가 엄청 나왔나 봐요. 당뇨에 좋다는 얘기를 막 하도 해대니까 돼지감자 먹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돼지감자 많이 먹고 오시는 분들이 꼭 당이 더 높아서 왔어요. 어떤 분들은 돼지감자로 당을 잡겠다고 약 다 끊고 돼지감자만 몇 달 동안 먹다가 돌아왔는데 당화혈색소가 엄청 나빠져 가지고 저한테 엄청 잔소리 듣고 가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정말 이것만 먹으면 고혈압 잡는다, 이것만 먹으면 당뇨 잡는다, 당뇨 완치된다, 특히 이런 표현들, 소위 잘못된 표현이지만 사기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내과 의사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나빠지기 때문이죠. 그건 그렇고 다시 DASH로 돌아오면 연구하는 사람들도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식단 하나 두고 과일 채소 좋다 하니까 과일 채소만 더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연구해 봤더니 혈압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왜냐? 과일 채소가 워낙 몸에 좋으니까. 그런데 그 양이 미약했습니다. 수축기혈압 3, 이완기혈압 1 정도 떨어진 거죠. 반면에 채소, 과일 섭취 많이 하고 지방 섭취를 줄였더니 어떻게 되냐? 수축기혈압 6, 이완기혈압 3 정도까지 떨어진 거죠. 전반적인 식단을 다 조절하는 DASH 식단 했더니 와, 대박! 수축기혈압 11, 이완기혈압 6까지 감소하는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약 먹는 거 똑같은 겁니다. 즉 고혈압 환자에서는 특정 영양소를 강조하는 식사요법보다 전체적인 식사 패턴을 싹 바꾼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식사 패턴을 다 바꾸는 거에 가장 좋은 예가 DASH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식단 다 좋은데 아직도 좀 추상적이다. 건강한 식단 말이 쉽지 실제적인 식단 사례를 들어달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DASH에 대해서 가장 정리 잘 되어 있는 것이 미 국립보건원 NIH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라는 홈페이지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대한가정의학회에 실린 논문을 추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디테일한 메뉴, 레시피, 가령 건강한 고등어 조림, 건강한 갈치 조림, 소금 얼마 넣고 물 얼마 넣고 이렇게 하는 거를 다 외우기 쉽지 않고 우리가 똑같은 메뉴를 계속 먹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레시피 하나하나를 지금 설명드리는 건 너무 양이 방대하고 실질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그림에서 대쉬의 윤곽을 정하고 거기에 하루 전체 식단을 여러분들이 맞춰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각 영양소별로 지금 출발해 볼게요. 대시 식단은 첫째 순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와 성별, 남자냐 여자냐, 활동을 많이 하냐 중간 정도냐 적게 하냐에 따라서 하루에 섭취할 영양을 딱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영양소별로 원 서빙 1회 분량의 양을 제시하고 하루에 영양소별로 이거를 몇 회 분량 정도를 먹는지를 나이와 활동 정도, 성별에 따라서 분류해 놓았죠.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왼쪽에 가장 위쪽에 하루 1200kcal를 권장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곡물은 약 4-5번 정도에 해당하는 양, 야채는 3-4번 정도에 해당하는 양을 먹으면 된다라고 표시된 겁니다. 이 표의 모든 경우를 다 설명하려면 오늘 한 10시간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여성, 남성의 평균적으로 필요한 열량을 기준으로 여성의 경우 하루 약 2000에서 1800kcal 내외, 고혈압 환자의 다수를 차지한다고 판단되고, 남자의 경우에는 2400kcal 내외가 역시 고혈압 환자의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정도의 열량을 기준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나는 활동량이 특별히 많거나 적다는 경우에는 식사량을 표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조절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 부분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국립보건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참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크롬으로 오른쪽 상단에 번역키만 누르면 한국어로 번역이 싹 됩니다. 물론 번역이 100% 완벽하진 않지만 보시는데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번역 누르셔서 크롬으로 보시면 아마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탄수화물입니다.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은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을 통해서 섭취한다. 도정하지 않은 현미, 보리, 통밀, 귀리, 조, 옥수수 등의 전체 곡류가 다 들어간 전곡류 이런 걸 드시는데, 이런 것들은 식이섬유가 돼서 혈당지수,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낮아서 당 조절에도 좋아요. 혈당지수로 하면 같은 열량이라 하더라도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소화가 빨리 되는 백미, 밀가루보다 같은 열량을 섭취해도 당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고요. 또한 전곡류 섭취하면 중성지방 증가,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떨어지는 감소 등의 이제 고지혈증, 이상질 혈증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줄인다는 의학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흰쌀밥 위주의 기본적인 우리의 식습관이 고혈압, 당뇨 등의 건강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지 않은데요. 대신 첫 번째 단계로 꼭 통곡물 잡곡으로 밥을 먹는다. 빵을 먹을 때는 통밀빵을 먹는다. 저도 대시를 알고 나서는 밥을 지어 먹을 때 백미를 아예 넣지 않거나 3분의 1만 넣습니다. 근데 이거를 넣자마자 씻고 바로 밥을 하니까 조금 딱딱하더라고요. 조금 불려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생각보다 먹을만 합니다. 그리고 빠바에 가면, 뚜레쥬로 가면 요즘 그냥 웬만한 빵집 가도 통밀빵 많습니다. 꼭 챙겨 드시고, 탄수화물 중에서도 1800kcal 기준으로는 6서빙 6회 분량, 2600kcal 기준으로는 10번에서 한 11번 정도의 서빙이 됩니다. 원 서빙은 곡물, 밥 또는 파스타, 시리얼로 2분의 1컵, 식빵으로는 한 장 정도 됩니다. 곡물, 밥을 기준으로 해보면 하루에 3컵에서 5컵 정도 됩니다. 즉, 3끼를 풀로 밥을 먹는다 하신다 하면 한 끼당 여자분들은 한 3분의 2그릇 정도, 평균 정도의 활동하시는 51세 이상 남성의 경우에는 끼니당 이제 한 정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봉밥 아니고 적당한 양의 한 그릇입니다. 밥을 기준으로 보면 생각보다 많다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간식을 포함하는 전체 탄수화물 양이기 때문에 간식을 조금 드신다 하면 밥을 조금 적게 드셔야겠죠.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한 그릇 이상 먹지 않는다. 빵으로 취한하면 하루 식빵이 6장에서 10장 정도인데, 간식으로 빵을 좀 더 먹는다 생각하시면 하루에 한 끼에 식빵은 2장은 넘기지 않는다. 활동이 충분한 젊은 남자도 한 끼에 식빵으로 다 먹는다고 하면 3장
이하로 먹는다. 기억하실 것은 백미나 밀가루빵 아니고 통곡물 밥이나 통곡물 빵이라는 겁니다. 하루 3끼를 조금 적은 양의 밥 한 그릇 먹는다 라고 보면 실현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채소, 과일입니다. 미 국립보건원 홈페이지 상에 야채 예를 들어 놓았는데요. 브로콜리, 콜라드라고 하는 잎채소, 당근, 각종 녹색 콩류, 토마토. 한국 식단을 고려하면 상추, 깻잎, 배추 같은 일반적인 야채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식단에 적용하자면 하루에 신선한 채소는 4에서 6회 정도 6서빙쯤 됩니다. 과일도 4번에서 6번 정도의 분량 식사하셔야 되고, 채소 1서빙 1회 분량은 조리하지 않은 생야채로는 1컵, 시금치, 고사리 나물과 같은 조리한 야채 기준으로는 반컵 정도 됩니다. 즉 하루에 생야채 기준으로는 4컵에서 6컵 정도 되니까, 만약에 섞어 먹는다면 생야채 1컵, 조리한 나물로는 한 반컵 정도 한 끼에 먹는다. 한 끼 먹는 양 뭐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매 끼니를 먹는다 생각하시면 이만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 끼 걸으면 이걸 2배를 먹어야 되는 거죠. 과일 갑니다. 이제 과일의 종류는 사과, 바나나, 포도, 오렌지, 자몽, 망고, 멜론, 복숭아, 파인애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일은 1800kcal 기준으로는 4회에서 5회 분량, 2600kcal 기준으로는 5회에서 6회 분량쯤 됩니다. 1회 분량은 과일은 중간 크기의 생과일 1개, 말린 과일 기준으로는 4분의 1컵, 통조림 기준으로는 2분의 1컵, 과일 주스로 2분의 1컵이라고 합니다. 즉 하루 종일 과일은 여자는 한 4개 정도, 남자는 한 5개 정도 섭취해야 된다. 작은 오렌지, 귤 하나 정도, 사과의 경우에는 반쪽 정도를 1서빙으로 판단해서 끼니 때 먹고 간식으로 한 번쯤 더 먹는다 생각하시면 하루 분량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는 보면 과일 한 개를 모하기 기준으로 해놨어요. 중간 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과일에는 당이 좀 많죠. 가정약퀴즈 보면 그래서 당을 조금 주의하라 이런 이제 부가 설명도 있고, 과일 주스 기준으로는 하루에 2~3컵이라 되는데, 여기서 과일 주스는 콜 좋은 거, 설탕 들어간 거, 뭐 20% 50%짜리 말고 무가당 설탕을 넣지 않은 100% 과일 주스를 드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몇 끼 이제 과일을 이렇게 먹진 않잖아요. 채소도 그렇고. 일반적인 국내 식사 기준으로는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확실히 과일이나 채소 섭취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유제품입니다. 대시에서 권하는 유제품은 저지방 혹은 무지방 유제품을 권합니다. 충분한 칼슘과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지방 섭취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네요. 원서빙 기준으로 무지방 혹은 저지방 우유나 요구르트 기준으로 1컵, 슬라이스 치즈로는 약 2장 정도 됩니다. 1800kcal 기준 하루 2번에서 3번 정도 분량이고요. 2600kcal 기준으로 하루에 한 3번 정도 분량이라 하니까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로는 1컵,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요거트 1컵, 혹은 치즈를 2장 정도 끼니당 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육류, 가금류, 생선 같은 것들입니다. 단백질 보충원들이죠. 개인적으로는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 완전 육식파입니다. 막 덩어리 고기 사가지고 썰어 스테이크 해먹고 이런데, 저는 대시 식단을 정리하면 개인적으로는 고기를 많이 줄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좋아하는 시기가 다 다르실 테니까 각자가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는데요. 1800에서 2600kcal에서는 동일하게 하루에 6회 정도 되는 단백질량을 권하고 있습니다. 1회 분량의 경우에는 익힌 고기, 가금류, 생선 기준으로는 28g, 이제 1온스 정도, 달걀 1개 정도에 해당하는 양인데, 어렵죠 말이. 이제 익힌 상태로 고기 약 170g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고기를 익히게 되면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무게가 약 30%, 40% 정도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깃집에서 우리가 1인분 시키면 정말 박 한 대는 100g, 많이 주는데 150g 정도 주죠. 대략 2인분 정도 우리가 주문했을 때 양, 하루에 3번에 나눠서 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선으로 보면 이제 약 하루에 한 6토막, 달걀 기준으로는 한 6개 정도 되는 양이죠. 다음은 이제 견과류입니다. 1800kcal 기준으로 주 4회, 2600kcal 기준으로는 이제 매일 1회 정도 되는 양을 권하고 있습니다. 견과류 기준으로는 이제 3분의 1컵, 3분의 1컵이니 한 번에 먹을 양으로 포장되어 나온 제품, 뭐 그런 거죠. 원데이, 무슨 뭐 견과, 하루 견과 이런 것들.
그 정도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의 대략 하루에 한 번에서 이제 격일 이상은 먹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방, 오일, 기름입니다. 1회의 이제 기름은 이제 콩기름, 카놀라유, 올리브유, 참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으로 1티스푼,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의 경우에는 1테이블스푼 정도 됩니다. 1800kcal 기준으로는 하루에 2번에 3번 분량, 2600kcal 기준으로는 3번 분량인데, 사실 해보면 양이 진짜 적습니다. 한 끼에 기름 이만큼 써야 되는데, 요리하는데 기름 이만큼 보다 훨씬 많이 써요, 사실. 이 정도면 계란 한 장 굽기도 정말 빠듯합니다. 완전 코팅 잘 된 후라이팬 사야지 안 눌어붙겠죠. 그 정도 되는 양이니까 정말 양이 적어요. 그래서 기름 우리가 정말 최대한 안 먹는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나? 간식도 먹어야겠죠. 그럼 간식은 1회 분량 어떻게 되냐? 설탕, 잼, 젤리 같은 1테이블스푼, 샤베트 2분의 1컵, 레모네이드 1컵 정도가 1회 분량입니다. 1800kcal 기준 주 5회 미만, 2600kcal 기준 하루 2번 이하, 대략 달달한 간식은 하루 한 번 정도 먹는데, 앞서 말씀드린 정도의 소량을 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트륨 2300mg, 소금 기준으로는 대략 6g 조금 덜 되는 양이죠. 제가 지난 포스팅에서 보여드렸던 건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가 앞서 보였던 동영상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자, 길게 달려왔습니다. 양이 많아서 제가 조금 달렸어요. 말을 빨리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바닥으로 다시 간략하게 정리 갑니다. 밥은 현미, 보리 같은 잡곡 위주, 빵은 통밀빵으로 먹되 밥은 한 끼에 3분의 한두 숟가락 덜거 한 그릇 정도만 식사합니다. 빵은 식빵 기준으로 2장을 넘기지 않은 정도를 한 끼에 먹습니다. 하루에 생야채로 4컵에서 6컵 정도니까 끼니당 생야채를 2컵, 1컵 정도의 조리된 나물을 먹는데, 생야채 1컵 먹으면 끼니당 반컵 정도의 조리된 나물 먹으면 됩니다. 중간 크기의 과일, 즉 너무 크지 않은 사과를 1개, 조그만 사과 1개, 귤 같은 거 정도는 한 2개 정도 되려나요? 이 정도 되는 양을 먹습니다. 하루에 고기는 익힌 고기 기준으로 170g 미만이니, 식당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고기 2인분 정도 되는 양을 3끼 나눠서 먹는다. 견과류 하루에 3분 1컵 먹는다. 식물성 기름은 3티스푼 이내, 여기 3티스푼은 요리용 포함입니다. 식용유 다 포함. 유제품은 이제 무지방우유나 무지방 요거트 위주로 하루 2회 3회 섭취 정도 합니다. 1회 분량은 1컵, 간식은 하루에 한 번 소량으로 합니다. 소금은 하루에 최대 6g 미만. 구체적으로 무슨 반찬을 어떻게 삼시세끼 일주일 한 달 식단을 그걸 달달 외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매 식단을 직접 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식단을 다 짜더라도 나가서 외식 한번 하면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한 끼 한 끼 섭취한 음식을 전체 틀에서 맞춰서 많이 먹었을 땐 이제 나머지를 적게 먹는다 정도 생각하셔서 전체 식단을 조절해 보시면 고혈압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현실적이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레시피는 제가 많은 다른 사이트에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가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거예요. 그거 보시고 직접 요리도 해보시면 도움 되겠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